자, 여러분,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공지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는 과제가 4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시험 제외하고 지금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내지는 단답형으로 이미 제출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출 과제는 서술형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두 번째 과제를 이번 주에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이 주간에 제가 공지를 할 건데, 서술형 과제 2차 과제. 자, 2차 과제는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올려주는 그 문서를 출력해서 거기에다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트나 A4 용지, 기타 용지에다가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은 후에 그 종이를 여러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 파일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진 파일을 반드시 PDF 한 장으로, PDF 하나의 파일, 그러니까 여러 장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과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든 시험이든 시간 엄수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시간의 제출은 받지 않으며 점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환된 이 파일을 올렸을 때 업로드한 후에 내 파일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다른 과제의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과제를 이 과목인 줄 알고 다시 좀 잘못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만들어놨던 과제를 올리기도 해서, 그러니까 파일명에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업로드한 후에 내가 제대로 올렸는지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서버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올린 그 PDF 파일이 읽을 수 없는 파일로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에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올린 후에도 제대로 올라갔는지 다시 한번 다운로드해서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1차 과제와는 다르게 2차 과제는 직접 서술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항에 대한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과정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과정 점수 때문에 답이 틀리더라도 과정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을 꼼꼼하게 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공지를 하고 제가 마감 시간 정해 놓으면 그 시간까지 과제란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도 과제 형식으로 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과제 대체로 해서 과제 형식으로 낼 텐데, 중간고사 역시 마찬가지 2차 과제처럼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보고 잘 서술해서 내시면 되는데, 중간고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올려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가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출력을 먼저 하세요. 출력을 해서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문항별로 서술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깨끗한 용지, 노트 이런 곳에다가 문항 번호를 제대로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찍은 다음에 그 사진 파일을 PDF로 변환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후에 올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중간고사든 2차 과제든 여러분들이 시간 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출을 못하게 돼서 메일로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메일 저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에 반영도 안 될 거니까 반드시 과제란에다가 제때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임박했을 때 제출하게 되면 그 과제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올려주셔야 돼요. 10월 21일 목요일 날 실시할 거고요. 과제 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시, 낮 12시에 제가 시험 문제를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시에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를 풀어서 출력을 하든 아니면 용지에 풀어서 제출을 할 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박해서 내지 마시고요. 미리 여유 있게 해서 그날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제출하셔야 되고, 시간상으로 보면 12시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과정 다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제가 그 시험 주간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1차 과제, 객관식 문항 있었죠? 1차 과제하고 이번 달에 제출한 2차 과제, 이렇게 두 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틀렸거나 어려워했던 문제들 위주로 문제풀이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듣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염병 모델을 다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고 공부한 적이 있었다면 사실은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사실은 도함수라고 하는 개념과 미분이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미분한다라는 개념을 도함수 구하는 것으로 아마 같이 혼용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도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정의가 이제 개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수함수의 도함수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 모델의 기본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4.2절입니다. 일단은 정의부터 볼게요. 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선이라고 하면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접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도형에 이렇게 접하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죠. 도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곡선도 마찬가지고,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어떤 선 또는 공간에서든 이렇게 접하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불러요. 또는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접선의 정의부터 일단 볼 건데요. 자, 접선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정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점 P, A, FA에서 곡선 Y는 FX의 접선은 다음이 존재하면 점 P를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의미한다. 자, 접선은 사실 그냥 선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이에요. 그래서 그 직선을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접선에 어떤 개념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곡선 위에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는데,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곡선이 하나 존재한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A, B, X, Y와 같이 2차원 페어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A, FA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파란색 곡선의 이름은 fx겠죠. y = fx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인데, 이때 x의 값은 a가 되는 거고, 그때 함수의 값이 fa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접선이 존재하면, 자, 접선은 탄젠트 라인이라고 했고, 접선이라 하면 뭐다? 그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직선을 접하게끔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죠. 이 빨간색 직선과 도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접선은 점 P를 지나고 있죠. 지금 P라고 하는 게 이 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가
m이다라고 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거는 기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기울기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점이 필요하고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접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지나는 점 P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무엇인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보통 쓰는데 m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은 극한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해요. 극한이라 함은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극한의 정의가 뭔가요?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지금 여기 있는 기호로만 생각해 보면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즉 이렇게 a 근처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의 이런 어떤 식에 대한 극한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것이 기울기다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간단한 형태로 하나 더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함수가 아까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증가함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점이 A라고 하고 그죠? X값이 여기가 A예요. 그리고 A에서 H만큼 떨어진 이 점이 바로 A 더하기 H가 될 텐데 A 더하기 H에서도 대응되는 함수의 값은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대응을 시켜보면 A에서 대응되는 함수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F의 A라고 한다. 그리고 A 더하기 H에서 대응되는 함수의 값은 F의 A 더하기 H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A부터 A 더하기 H까지는 H만큼의 거리가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X의 범위가 A에서 A 더하기 H까지 증가할 때는 Y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볼게요. A에서 A 더하기 H로 X가 증가한다면 y라고 하는 함수 값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f의 a서부터 해서 f의 a 더하기 h까지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y의 값은 y축에서의 우리가 변화량을 보면 되는데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이만큼이 f의 a 더하기 h고 이만큼이 f의 a이기 때문에 둘을 빼주면 그 차이가 바로 내가 알고자 하는 이 차이 값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x 값이 얼마나 증가했을 때 y는 또한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요? 즉,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x가 얼마가 증가했을 때 y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사실 비율인 거죠.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이걸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x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분의 y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x가 증가한 양은 h에 해당이 되고 y가 변화한 양은 f의 a 더하기 h부터 f의 a까지 요만큼의 거리니까 이렇게 차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차이. 그래서 x가 얼만큼 변했을 때 y는 얼만큼 변화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만큼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과정을 추가했냐면 앞에 극한 기호를 추가해서 여기에다 붙였어요. 그럼 극한식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h를 0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h라고 하는 것은 x의 간격이에요. x가 변화하고 있는 간격을 점점 줄여서 0에 가깝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변화율을 생각하면 사실은 x는 이만큼 변화했고 y는 이만큼 변화했다.
그죠?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평균 기울기라고도 하고 변화율이라고도 하는데 이 변화율을 즉 이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 이것을 h를 0 가까이로 붙인다는 얘기는 a에서 a 더하기 h까지 이만큼이었던 걸 점점 줄여서 a에서만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한의 기호를 써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볼 건데 자, h가 이때 이렇게 줄어든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h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즉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h다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있는 값은 제외하고 자 그러면 a에서 a 더하기 h까지 h만큼 x값은 변화했는데 그때 y값은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x가 이만큼 변화했을 때 y는 그에 대응하는 a 더하기 h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여기에 있으니까 사실 이만큼 y값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봤던 a 더하기 h, 즉 h가 조금 컸을 때는 y의 변화율도 큰데 지금 h를 조금 더 줄여보니까 이렇게 y의 변화율이 작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h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x분의 y의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h를 이렇게 줄여서 지금 a 근처로 다가갔는데 조금 더 줄여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 역시 평균 변화율에 조금 더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 근처로 다가갔을 때, 즉 h가 0으로 다가간다라는 뜻은 이 간격을 아주 줄여가지고 h가 아주 작은 값일 때를 한번 고려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느냐? 결국에는 a라고 하는 이 한 점에서의 변화율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극한값을 h가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a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의 변화율.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극한까지 취하게 되면 이 전체 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이런 극한을 취하게 되면 순간 변화율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니 A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 처음에 우리가 H를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율.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를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런 기울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h를 조금 더 줄여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x분의 y가 돼서 또 이런 기울기를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빗변을 이제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런 x분의 y의 비율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a 근처에서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의 이런 접선을 그었을 때 그것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곧 뭐냐면 순간 변화율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이 값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수식을 통해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옆에 있는 식을 보면 h가 아니라 분모가 이제 x-a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이때 이 두 식의 관계는 h 대신에 x-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러면 x가 여기서 뭐가 되나요?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a 더하기 h가 되죠. 그래서 여기 fx가 결국 f의 a 더하기 h가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a 더하기 h가 들어가고 fa는 그대로 fa이기 때문에 결국 두 식은 같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P가 1,1인데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사실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x가 0일 땐 y도 0일 거고 x가 1일 때는 y도 1일 거고 x가 2일 때는 4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4가 되는 이렇게 이런 포물선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1,1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딱 그렸을 때 이 접선의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고 우리는 위의 정의대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럼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 그러면 m은 뭐라고 정의했는가? 극한으로 정의가 되더라. 그런데 이때 x가 어디로 근처로 다가갈 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a라고 하는 점 근처로 다가갈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의 곧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x가 어디로 간다? 이 문제에서는 자 1,1에서 관찰하는 거고 즉 x가 1일 때이기 때문에 x가 1로 다가갈 때 극한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대로 써주면 자 보세요. x가 a 근처로 간다. x에서 a를 뺀다.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되냐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분자에는 각각의 함수값의 차이가 들어가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볼 거예요. x-1분의 fx는 뭐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 y가 x제곱이라고 했어요. y가 뭐예요? fx죠. 그래서 fx는 x제곱. 그 다음에 f1은 뭐죠? x에다 1을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x의 제곱해서 1의 제곱. 그럼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극한 계산을 해보면 자, 분모는 x-1이고 분자가 x제곱-1이니까 x-1 곱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때 우리는 x가 1 근처로 다가간다는 극한식의 의미가 x가 1은 아니어도 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움의 정도죠. 가까움의 의미라서 정확히 1이 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x가 1 근처에서만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x가 1이 아니어서 둘을 약분할 수가 있죠. x가 1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쉽게 할 수는 없죠. 못하는 거죠. 그런데 x가 1 근처로 다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고 이때 x 더하기 1의 극한값. x가 1 근처로 간다. 그러면 x 더하기 1은 어느 근처로 가게 될까요? x가 이렇게 1 가까이로 가면 두 수의 합은 2가 될 거니까 2 근처로 가겠죠. 따라서 기울기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 정도가 이렇게 가파르면 그 수치가 좀 많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완만하면 조금 작은 숫자로 표현이 되죠. 근데 지금 이것은 2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지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고 1,1이라고 알고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면 y 마이너스 지나는 y의 값 그것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의 포인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y 지나는 값은 1이고 x에 지나는 값도 1이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구성할 수 있고 따라서 정리를 하면 y는 2x 정리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의 이름이 y 이퀄 2x-1이고 그리고 x에 0을 넣었을 때 y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지나는 점은 -1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제 2번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자, 3,1에서 쌍곡선 y는 x분의 3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y는 x분의 3이면 어떤 함수인가요? 쌍곡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y는 x분의 1이라고 하면 x의 어떤 것을 여러분 쭉 대입했을 때 그래프가 그려질 거잖아요. 그죠? x가 0일 땐 정의가 안 될 테니 y축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질 것이고 x가 1이면 y는 1이고 x가 2면 y는 2분의 1이고 커질수록 이렇게 x축에 다가가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그리고 분모가 작아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값.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x가 예를 들어서 음수라고 생각해 보면 x가 음수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값이면은 오히려 값이 어떻게 돼요?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그러면 역수를 취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커지겠죠.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3이 곱해졌다는 뜻은 높이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뭐가 된다? x에 1을 대입하면 y가 3이 되니까 여기에 찍히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해서 지금 그렸던 x분의 1 그래프와는 다르게 높이가 이렇게 조금 커지는, 그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3,1을 한번 대응을 시켜보면, 자, x에 3이 들어가면 y가 1이 되니까 이 곡선 위의 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3,1이라고 하는 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죠? 기울기를 먼저 찾아보자. 접선, 즉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접선은 우리가 이렇게 극한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접선의 정의에서 우리 예제 1번은 이 첫 번째 식을 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 식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h가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f의, 자, 식을 한번 보세요. 여기 식을 보면 a가 뭐였더라? x가 어디 근처로 다가가는지. A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었죠.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X가 3일 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A에 3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구성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정의대로 쓴 거예요. 자, 여기에 3은 어떻게 찾은 거다? 여기 점 3,1이기 때문에 3이라는 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 점 3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f의 3 더하기 h면 뭐예요? f의 x라고 하는 변수 x 자리에 3 더하기 h가 들어가니까 x 대신에 3 더하기 h를 넣어주고 써주고, 그리고 f의 3은 뭐다? x에 3을 넣는 거니까 1이 되겠네요. 3분의 3. 자, 그러면 여기서 h분의, 자, 이 분자를 한번 통분해 보세요. 3 더하기 h분의 3 마이너스 3 더하기 h. 이렇게 될 것이고, 3은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h만 남아서 약분시켜주면 뭐가 되죠? 자, h분의 3 더하기 h분의 마이너스 h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나누는 거니까 곱하기 h분의 1이 되면서 h는 약분이 되고 결국 남은 것은 h가 0으로 갈 때 3 더하기 h분의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h가 0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은 살짝 h가 0으로 다가감을 상상해 본다면 이 값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h가 0에 가까워지니까 거의 0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 방향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는 게 양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예제 1번에서 양이었고 지금 예제 2번은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 나온 거, 음수 나온 거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지나는 점 알고 있죠. 3,1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즉 3,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지나는 점은 3,1이다. 따라서 y 마이너스 y 값, 지나는 점의 값, 그것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의 지나는 점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y 지나는 점이
1이고 x 지나는 점이 3이니까 요식 이제 정리해 주면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3 곱해볼까요? 그럼 정리가 좀 예쁘게 될 것 같은데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x를 이항시켜서 좌변으로 보내면 x가 되죠. 그리고 더하기 3y에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3에 이 값이랑 연결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결국엔 이 빨간색 직선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율의 의미로, 즉 순간 변화율의 의미로 접선을 구하는 것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서 연결해서 미분계수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할 건데, 사실은 오늘 얘기한 게 사실은 미분계수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